안녕하세요.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도 뭐 다들 건강하시죠? 이계인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대학교 하나로 설명이 다 되는 동네 들어보셨습니까? 서울에서는 안암동이 바로 그런 동네입니다. 안암골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는 안암동은요, 고려대학교와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곳이죠. 고연전 등 대학 축제가 열리기라도 하면은요, 안암동에 온 길이 들썩들썩 거릴 정도입니다. 그 덕에 안암동은 여전히 막걸리의 낭만과 자유의 기운이 넘치는 동네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동네방네인이 찾아간 안암동에서 과연 어떤 것들을 만나게 될지 기대되시죠? 내 동네방네인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예, 출발! 동네방네인 제작진이 안암동의 안내를 맡아줄 고려대학교 교육매체실 장휘진 팀장을 만난 곳은요, 뜻밖에도 학교가 아닌 바로 독특한 버거로 유명한 가게 앞이었는데요. 이곳에서 만나자고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안암동 그러면 고려대학교가 당연히 있고, 고려대학교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명물 중에 한 곳입니다.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요,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두 사람, 꽤 막역해 보이는데요. 동네 형님이시죠. 안암동네 형님이시고, 우리 고려대학교 학생들에게도 형님이고 오빠시고 한 역할이신데, 그러니까 본인의 영업에서 나오는 그런 이득 부분을 본인이 취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보다는 학교,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더 많이 공헌하시고 기여하시는 분이라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죠. 너무나 감사한 분이죠. 우리 사장님 정말 멋진 분 많네요. 그런데 이 집 안암동에서 소문난 맛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음식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이 집 최고의 메뉴 뭡니까? 노점상으로 시작했는데 스트리트죠. 그래서 쭉 이어오는 이름이 스트리트 버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리트 버거를 저는 가장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요 근래 들어서 또 코로나나 이런 어려움을 닥쳤을 때 힘을 받을 수 있는 버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돈 워리 버거라는 겁니다. 아, 그 유명하다는 돈 워리 버거. 그런데 그 버거에는 또 다른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것도 이제 학생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받아서 많이 이제 걱정을 하고 또 염려도 하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아저씨는 충분히 다시 재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제가 돈어리라고 닉네임을 지었습니다. 노점상으로 시작해 수십 년의 세월 속에서도 안암동의 가게를 지켜온 이영철 대표. 그는 형편이 어려울 때도 고려대학교생들을 위해 기꺼이 장학금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이쪽에 왔을 때는 상당히 절박했었고, 또 그때 그 당시도 의지할 곳이 없었는데, 이제 여기 와서 장사하면서 학생들하고의 그런 어떤 공감대나 서로 의지가 되고 마음적인 의지가 돼서 이제 제가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세상은 돌고 돈다고 하나요? 고대생들 역시 이영철 사장이 폐업 위기에 몰려있을 때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이제
5천원, 만원 크라우드 펀딩해서 다시 영철보고를 또 살려줬죠. 그래서 늘 그런 그 감사한 마음 가지고 제가 학생들한테 뭐 기망하지 않고 또 제 삶에 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뭐 제가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그 이상의 또 뭔가가 학생들하고 또 같이 공유하려고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가족 같은 인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따뜻한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안암동의 또 다른 명물을 찾아가 봅니다. 지금은 어디를 안내하시는 거예요? 요 바로 옆에 있는 야구 타격장을 한번 가볼까 합니다. 야구 타격장이요? 여러분도 야구 타격장 아시죠? 한때 스트레스 풀이로 꽤 인기를 끌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곳이죠. 예, 상당히 없어져가는 명물 중에 한 곳이기도 합니다. 점점 주변에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네. 그럼 한번 시범 보여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장 팀장의 배팅 실력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와, 기대 이상입니다. 경쾌한 소리에 맞춰 공이 쭉쭉 뻗어가네요. 우리 장 팀장님 왕년에 운동 좀 했나 봅니다. 이제 안암동의 주역 고려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겠죠? 그런데 장휘진 팀장이 제작진을 먼저 이끈 곳은 아주 특별한 곳이라고 합니다. 고려대학교가 120주년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와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고 특히 민주화에 관한 그 어느 대학보다 아니면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떤 그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했었던 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에서는 4.18을 기념하고 있는데 그 4.18 기념하는 조형물이 한 척에 있고 사실 중요한 민주화의 어떤 성지랄까요? 뭐 그런 공간이긴 한데 덜 알려져 있는 이곳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민주광장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그러면 어떤 기념비인가요? 예, 아주 아담하고 작고 눈에 띄기 어렵게 돼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매우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죠. 80년대 강제로 군에 징집됐던 그리고 그 당시에 희생됐던 분들을 기념하기 위한 곳이고요. 특히 6명의 진원비 바로 옆에는 고려대학교 출신의 김두왕 열사를 추모하는 비가 따로 세워져 있는데요. 그 디자인의 의미가 남다르다고 합니다. 강제 징집으로 희생된 아들을 기억하는 엄마가 아들을 생각하며 스케치북에 그렸던 그 그림을 그대로 옮겨놓은 건데 이 모습에서 우리는 그 모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생떼 같다 하잖아요. 아주 그렇죠. 잘 키운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맞습니다. 죽음을 맞이해서 어머님의 그 아픈 게 훨씬 더 컸겠어요. 예, 그래서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님도 결국은 못내 그리워 1년 정도 후에 이제 같이 따라가시게 된 아마 그런 사연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비석에는 카네이션을 같이 이렇게 조형물로 남겨서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화를 위해 쓰러져간 많은 이들을 잊어가는 요즘, 그래도 열사의 유족과 친구들은 매년 6월 18일을 즈음하여 진원비 앞에서 추모제를 지내기 위해 학교를 찾는다고 합니다. 진원비의 의미를 되새긴 후 찾아온 고려대의 명소는 바로 다람쥐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에는 전설이 하나 내려온다고 합니다. 어떤 전설인지 자, 들어보겠습니다.
다람쥐길을 커플들이 걷다가 다람쥐를 만약에 발견하게 되면은 100년 해로한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대신에 반대로 다람쥐길을 걷다가 청성로를 만나게 되면은 깨진다라는 속설도 같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다람쥐길에 다람쥐들이 잘 보이지 않는데 이게 다람쥐길에 서식하는 이 길냥이들이 다람쥐를 잡아먹었다라는 또 소문도 들려오고 하더라고요. 다람쥐길에서 다람쥐를 봤다는 사람 들어본 적은 있으세요? 아 근데 신기하게도 또 다람쥐길에서 다람쥐를 봤다는 커플은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는 합니다. 본인은 네. 이 다람쥐길의 그 전설을 네. 혹시 믿나요? 아 믿고 싶어요. 약간 다람쥐가 제가 또 좋아하는 사람이랑 왔을 때 딱 이제 등장을 해서 저도 그 사람과 백년해로를 하는 그런 또 상상을 하고는 합니다. 과거 학생들이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건물과 건물 사이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산길을 이용하면서 생겨났다는 다람쥐길. 지금은 비록 다람쥐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낭만적인 길로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갈 길은 어디죠? 예, 다음은 고려대학교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박물관이요? 예, 고려대학교 박물관은 국내 대학 최초의 박물관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국보, 보물 소장하고 있고요. 네. 일반 시민에게도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좀 뭔가요?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같이 있어요? 가보시죠. 네, 예, 예. 정말로 가까이 있었던 고려대학교 박물관. 그런데 밖과 안의 모습이 전혀 달라 보이는데요. 예, 밖에서 보시는 평면하고는 전혀 다른 공간입니다. 여기는 각 실을 중심으로 하늘을 향해서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그런 시원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예. 굉장히 크게 느껴지네요. 예, 시원하고. 네네, 맞습니다. 고려대학교의 역사를 담는 공간이라서요. 야. 그런 구조 평면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박물관 탐방에 들어가야죠.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역사민속 전시실. 바로 이곳에 국보 제230호 혼천시계가 있다고 합니다. 고려대 박물관에 우리나라 국보가 있다고 그러는데 네네. 혼천시계는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것이죠? 혼천시계는 여쭤보실 줄 알고 제가 우리 박물관에 학예사님을 모셔뒀습니다. 아, 그래요? 같이 만나뵈시죠. 예. 안녕하세요. 때맞춰 등장한 이분, 바로 고려대 찐 학예사 배성환 학예사입니다. 혼천시계 이 안에 있는 건가요? 예, 저 실실 안에 그럼 저 소개 좀 시켜주시죠. 직접 가서 듣고 싶어요? 네. 우리나라 지폐에도 등장하는 국보 제230호 혼천시계. 대단하죠. 그런데 거기에는 조금은 씁쓸한 이야기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거가 다 붙어서 한꺼번에 됐을 때 혼천시계가 돼야 되는 건데 네네. 그분들이 오해를 하셔서 이 한 부분을 포인트를 잡는다고 지폐공사에서 한 부분 저 부분만 한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그 10,000원짜리가 나왔을 때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들 제기를 많이 했지만 이미 인쇄를 그렇게 많이 꼽아냈는데 다시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건 실물인가요? 아니면 뭐죠? 실물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국보를 보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혼천시계가 국보가 될 만큼 가치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현종 10년, 그러니까 1669년 그 송영에 의해서 딱 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1657년 그 네덜란드의 크리스티안 호이헨스라는 사람의 처음으로 이제 태엽식 그 시계를 발명을 했었어요. 그 원리를 여기 그대로 가져와서 구현을 했는데 문제는 이 시계에서는 태엽을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메커니즘은 그 원리를 사용했고 그 구동력, 에너지는 우리 전통적인 동양의 수격식, 그러니까 물시계의 원리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태엽이 아닌 여기 안에 보이는 두 개의 추를 이용해서 이 시계를 구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서양의 한꺼번에 만났는데 그게 천문의 시간을 알 수 있게끔 만들어진 전 세계에서 유일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보 제230호가 된 겁니다. 과연 모든 백성이 시간을 알게끔 노력했던 나라 조선의 유물답습니다. 고려대 박물관에 있는 국보 하나 더 보고 갈까요? 바로 고미술 전시실에 전시된 분청사기 인화문 태호 외호와 내호인데요. 아주 그윽한 디자인이 멋진 이것은 바로 조선시대 왕실의 태양아리입니다. 태양아리는 왕실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의 태반을 거두어 담아서 주로 산봉우리에 묻은 용기를 일컫는 말인데요. 어떻게 해서 조선시대 왕실의 태양아리를 고려대 박물관이 소장하게 된 걸까요? 1969년 우리 이공대 캠퍼스에서 담장 쪽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가 그 공사하는 업체가 이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발견한 업체 측에서 저희 고려대학교 이걸 기증을 해서 저희 고려대학교로 들어오게 된, 그렇게 된 저희 고대학교 관련이 있는. 고려대 박물관에는 국보뿐만 아니라 보물도 있습니다. 그중 한눈에 보기에도 범상치 않아 보이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물 제853호 수선도도 목판본인데요. 고산자 김종호 선생님께서 제작하셨다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1824년에서 1834년 사이에 한양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아주 섬세하게 보여주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안 남은 서울지도입니다. 서울지도. 성 밖의 마을과 산, 절까지도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 수선 전도는요, 볼수록 감탄을 자아냅니다. 오늘 우리 동네방네에서 안암골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안암동이 혹시 표시가 돼 있을까요? 당시에 안암동이 도성 아니었겠어요? 바깥이었겠어요? 밖이었을 것 밖이었죠.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성을 중심으로 한 지도여서 도성을 정확하게는 그렸는데 재미있게도 말씀하신 대로 안암동이 여기 있어요. 예. 네. 오. 위치 맞잖아요. 여기 동대문. 맞죠. 네. 흥인지문 바깥쪽에 요 방향에 안암동이 있는 거죠. 네, 우리가 네. 지금 여기를 소개하고 동네방네 N프로에서 여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를 지금 우리가 다니고 계시는 거고요. 네네. 우리 교가 있잖아요. 북악산 기슭계. 예. 우리가 되는데 북악산의 기슭계. 이렇게 표시가 되고 안암동.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물은 옛 도성의 지도에 나오는 안암골, 참 신기하네요. 이제 안암골의 마지막 코스는 과연 어디일까요? 안암하면 막걸리,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역시 고대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막걸리죠. 사실 요즘 근래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안암골에서 막걸리 옛 정치를 느껴볼 수 있는 가게가 있습니다. 거기로 한번 같이 가보시죠. 네. 예. 여기 이 집이에요? 예. 한때 막걸리 로드라고 불렸을 만큼 많은 막걸리 집들이 자리를 지켰던 고대 사거리 인근. 세월이 흐르며 과거의 명성은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는 집들이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그중 장 팀장의 학생들과 함께 미리 약속을 정하고 찾아간 곳은 바로 40여 년 전통의 가게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곳일까요? 사실 이 집은 막걸리 집이라기보다는 사실 소주집으로 더 유명한 집인데 이곳에 오면 우리 엄마의 손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시골에서 서울로 유학 온 대학 학생들, 고대생들이 엄마의 손맛이 그리울 때 이곳에 와서 먹는 음식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집밥, 엄마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왠지 모를 따뜻한 정서가 흐르는 이곳. 그런데 정말 요즘 고대생들에게도 이 집이 유명한 걸까요?
예, 이게 조금 학교 캠퍼스하고 좀 떨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모를 수 있다고 생각들을 하곤 하는데 이제 선배들로부터 이제 술자리를 갖거나 좋은 이야기를 나눌 때 소개를 받고 또 소개를 받아서 좀 고대생한테 익히 알려져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막걸리는 자주 드세요? 예, 막걸리 아주 좋아합니다. 네. 40여 년을 한결같이 고대생과 함께했다는 집. 그런데 사장님이 너무 젊어 보인다고요? 사실은 대를 이어가는 가게라고나 할까요? 바로 이 집을 처음부터 꾸려온 사장님의 아드님. 그러니까 작은 사장님 되시겠습니다. 네. 사장님 언제부터 이어받아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2006년도부터. 2006년? 그럼 지금 17년, 18년 된 건가요? 그 정도 됐죠. 예. 기억에 남는 단골 손님 있으세요? 엄청 단골이어가지고 공부 안 하는 줄 알았는데 공부를 알고 보니까 되게 잘했더라고요. 행시 합격해가지고 왔는데 그런 그렇게 따뜻한 추억이 가게마다 넘치는 안암동은 여전히 낭만의 동네입니다. 그나저나 오늘의 안암동 가이드가 되어준 장휘진 팀장님, 끝으로 오늘 함께한 소감 한번 남겨주시죠. 안암을 항상 지나다니기만 했고 안암이란 공간을 즐기기만 했던 사람이었는데 안암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소개를 하는 입장이 되어 보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만큼 저도 스스로 더 애착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안암동을 쭉 둘러본 동네방네엔 오늘도 한잔하는 건배처럼 여러분께 짧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꼭이요.